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의 이경훈 법무사입니다. 한명원 법무사입니다. 네, 또 오늘은 법인의 이사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사라는 거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그런 법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이제 자연인과 별도의 이제 인격체이고, 다만 법인은 인격체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기관이 이제 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랑 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주주가 있는데, 네. 주주는 뭔가요?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일 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선택하는 게 주식회사죠. 설립을 할 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가 이제 결국에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 집행을 하는 기관이 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이사,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법인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제 뭐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인원수 제한이 이거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당연히 한 명은 줄 수 있고 2명, 3명도 하실 수는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가 3명 이상부터, 이사가 3명 이상부터 구성이 되니까 이사가 1명, 2명이면 이사회는 구성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네, 이사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내이사가 있고요. 사회이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이사는 좀 사내이사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사회이사 말고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보통 이제 이거를 기타 비상이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상법상 인정되는 게 3가지만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상무이사, 뭐 전무이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상법상 이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부르는 직함이다. 직함?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뽀대나게? 그렇죠. 이제 뭐 조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제 그런 이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상법상 이사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거쳐서 등기부상 기재가 되는 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사내이사인데, 사내이사는 회사에 이제 상근을 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직접 보는 사람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항상 이제 출근해서 일하는 이사를 두고 싶다. 요게 이제 사내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사회이사는? 이제 사회이사는 사내이사는 좀 별도로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실제 출근을 항상 하지는 않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따로 뭐 경험이 좀 많은 전문가를 보통 이제 사회이사로 기업에서 많이 선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이사가 뭐 변호사, 뭐 회계사여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 일반 대부분은 전문가를 많이 초빙을 해서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을 많이 하고요.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를 일정 수 이상 선임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다루는 비상장, 소규모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를 반드시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두실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사회이사 말고도 기타 비상무이사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상법상 그 밖에 이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회이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기 때문에 항상 출근을 하지 않는 그냥 비상근 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이사랑은 조금은 다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거는 저희가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좀 하나씩 드리면,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회사에서 주주인데 이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을 주주로 두실 수 있는데 그 외국인을 또 이사까지 하실 수 있어요. 뭐 경영학과 나야 되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이제 뭐 되게 똑똑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돈 많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무나 하실 수 있고, 뭐 나 가족 중에서 뭐 내 아들이나 미성년자를 좀 두고 싶다 하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한 민법상 한 16세 정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정확하게 몇 세 이상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이 실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지 미성년자도 이사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탕 물고 있는 애한테. 그렇죠. 막 갓난 애기 이제 한두 살 되는 애를 이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실제 행위를 못하니까. 그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제한. 네,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조금 엄격해요. 사내이사는 아까 자격제한은 특별히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진 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어야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아니어야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의 뭐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뭐 자식들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거나 뭐 그런 가족들인 경우에는 이 사회이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해당 회사나 해당 회사의 뭐 자회사, 계열회사 이런 거에 상근하는 임직원이었거나 아니면 최근 2년 이내에 상근하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면 사회이사는 불가능하다. 이거 말고 한 4-5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근은 안 하지만 좀. 그렇죠. 출근은 안 하지만 이런 전문가를 따로 의사로 두려면 이런 요건은 지켜라. 자격 조건은 지켜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기타 비상무이사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기타 비상무이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기타 비상무이사도 사회이사도 상근하지 않는 이사인데 사회이사가 조건이 더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법인에 뭐 비상근하는 임원을 두고 싶다. 근데 사회이사는 요건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최대 이사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100년, 200년까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아니긴 한데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정해진 상법상 정해진 임기가 있어요. 최대 3년입니다. 최대 3년? 최대 3년. 그래서 최대이기 때문에 뭐 짧게 뭐 1년, 2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최장은 3년이다. 그래서 3년마다 중임 등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1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보다는 중임 등기를 그렇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임 등기 하는데 저희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이 늘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나 이런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1년, 2년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1년, 2년마다 그걸 매번 내셔야 되잖아요. 셀프로 하셔도 어차피 무조건 내셔야 되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3년으로 하셔서 3년마다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게 개이득이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훨씬 좋다. 다만 이제 회사가 좀 구성원이 여러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임원에 대한 견제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1, 2년마다 이제 임기를 제한을 둬서 그 뒤에 뭐 바꾸실 수도 있고 뭐 계속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 이러면 왠지 막 엄청 많이 막 받을 것 같은데. 네. 왜 저희 이재용. 그렇죠. 한 뭐 40억? 그 정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이제 혹시 뭐 그럼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막 주고 싶은 대로 막 회사에서 막 다 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보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사, 뭐 사회이사, 기상이사, 뭐 사내이사 이런 종류를 불문하고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를 따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근로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때는 종류 상관없이 이사는 그렇죠. 다 똑같은. 무조건 다 똑같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해야 한다. 정하는 게 정관에는 항상 그게 나와 있어야 돼요. 정관에 얼마라고 규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정관에 이제 임원의 보수, 이제 이사도 임원이니까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의 보수를 정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얼마라고 정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보통 뭐 1년에 10억. 1년에 뭐 10억 정해버리면 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매출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못 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를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고 보통 1년에 보수 한도를 많이 정하세요. 그래서 1년에 이 이사는 뭐 한 1억 한도, 뭐 10억 한도로 주면 된다라고 일단 주주총회에서 그걸 정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사의 뭐 월급이나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 많이 정한다고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사도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럼 그 이사 이제 등기할 때 혹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이제 구독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거? 맞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등기상 항상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표이사를 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사가 한 명일 때는 등기상 3명만 사내이사,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라고 표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사가 한 명일 때는 그러니까 사내이사가 곧 대표이사. 대표이사. 근데 대표이사라고 표시는 안 되지만 그 한 명 있는 사람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가 한 명이면 당연히 대표예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사가 2명 이상부터는 종류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이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내이사 이렇게 두 명이 그렇죠. 구성될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건 사내이사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이사는 출근하라 이 그렇죠. 말이에요. 대표이사 출근해서 일을 제대로 봐라. 네, 봐라. 그런 아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되고 싶으면 사내이사 출근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는 이제 의사록상 이제 표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희가 등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니까 상관이 없기는 한데, 셀프로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있는 거죠. 이래서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셀프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등기를 하시려면 의사록을 만드셔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사로 뽑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의사록상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를 뽑으니까요. 이사로 이 사람을 뽑는다. 라고만 적으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사라고 적으면, 아니, 등기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내이사인지, 뭐 사회이사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내이사 누구다, 아니면 사회이사 누구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요.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할 때 이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만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3명 이상이면, 뭐 이사가 3명 이상은 그 중에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사가 딱 2명일 수도 있어요.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됐으니까 한 명이 사내이사고 대표이사죠. 그럼 나머지 이제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내이사여야 해요. 요게 약간은 조금 등기 예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해석상의 문제인데, 사내이사 2명일 때는, 이사가 2명일 때는 한 사람은 대표이사, 한 사람은 무조건 사내이사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등기가들이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시면, 저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고정, 이게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해서 네, 보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안 돼요. 그럴 때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안 되고, 사내이사, 사내이사, 그 중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만일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의 이경우 법무사였습니다. 한명원 법무사였습니다.